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예, 전남대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지금 올해 3월 1일자로 제가 부경대학 제 모교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4월 달에, 서정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가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이리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이 계셔서 제가 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소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표 자료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재밌게 설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서정아 선생님께서 하신 바다의 이야기, 소리로 듣는 바다의 이야기를 또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미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와서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뭡니까? 바둑. 그러니까 바둑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학습시킨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바둑의 이세돌 기사와 결혼 그런 내용부터 이 인공지능이 많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오늘 이렇게 오실 때도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이제 한 10년이라든지 20년 후에 자율주행까지도 간다고 하니, 너무나 빠른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늘 아까 만드시는 거 보고 제가 조금 생각이 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모형배 만들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형배 만들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성냥으로 하다가 이제 너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접착제,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안 좋다 해서 이제 결국에는 수습강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풀도 제대로 안 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생각들이 아까 뒤에서 있을 때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회, 8회까지 계속 그 수습강으로 모형배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형배를 가지고 저희가 큰 파도를 일으키는 수조가 있어요. 그 수조에서 이제 그 모형배 경주대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 바다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런 종이배 만들기라든지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그 관상어라고 고기 수족관 있죠. 댁에서도 한 번씩 그 수족관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끼도 많이 끼고 물을 계속적으로 이제 환수를 해줘야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이런 분해 방식, 전기 분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포자들을 살균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바다의 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바깥쪽에 공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소리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나는 것을 또 분석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소개할 자료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좀 복잡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바다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들이 있는데 그 해양 생물들 중에서 우리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기들이죠. 물고기들. 그리고 물고기들하고 그다음에 새우들. 그 게 뭐 드셔보셨어요? 대게라든지 랍스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새우. 옛날에 뭐 독도 새우도 한참 그 대통령들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새우들도 우리가 자원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해양 생물들을 우리가 어업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업 생물들은 항상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의 쌀처럼 그리고 쌀은 주식이죠. 근데 주식하고 같이 먹는 게 이제 고기라든지 다양한 부식들이 있죠. 거기에 단백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물고기라든지 갑각류라든지 게류, 게류를 포함한 갑각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낙지, 문어, 연체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 속에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탁에 올라가는 규모가 거의 한 100만 톤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00만 톤이라면 얼마만큼인지 제대로 이제 잘 모를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어획되는 수산물들이 100만 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식이라든지 아까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시마류, 해조류를 포함해서 폐류, 그다음에 어류, 양식을 포함하면 한 350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수산 생물들을 어업 생물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업인들은 그걸 채취를 하거나 잡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잡았다. 오늘 나가서 얼마만큼 잡았으니까 그걸 수협에 이제 위판을 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협에서 가지고 온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경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경매를 해서 받은 그 물고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어머니들이 가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생산되는 한 100만 톤 되는 그런 생산되는 물고기들이 이제는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100만 톤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주변에 중국이라는 국가에서도 이제 수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은 내수면 특히나 이제 담수어, 잉어라든지 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류를 주로 많이 먹다가 이제 바닷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참치. 우리가 이제 다랑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랑어 중에서 이제 상표명이 이제 참치입니다. 참치는 그냥 생물의 이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멸치라든지 삼치라든지 다른 고기들의 치자를 이용을 해서 진짜 좋은 고기구나라고 해서 참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원 참치라든지 사조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호명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종명은 다랑어류입니다. 다랑어류. 다랑어류를 먹기 시작하고 지금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중국의 어선들이 나가서 잡고 있어요. 중국은 그만큼 인구도 많고 먹어버리면 거의 대부분 다 블랙홀이라고 하듯이 다 이제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수출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수입되는 일본에서의 생산되는 그런 어류들도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상호 간의 일에 수출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7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 분들은 태어나시기 전에 97년도에 이제 그걸 바다에서 이제 생산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개인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근데 없애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나라에 정말 100만 톤의 그 어업 생물들을 갖다가 그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국가의 통계의 정성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오면서 다시 그 수협이라는 유원처에서 위판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지만 개인 재산권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제처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면 자가 소비를 한다든지 집에서 이제 먹는다든지 그거보다도 특히나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런 그 큰 어류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서 시장에서 사올 정도의 큰 고기들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판매를 못하게 되면 그 고기들은 고스란히 양식하는 고기들의 사료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공급할 때 특히나 이제 10kg의 어류를 만들기 위해서 100kg의 사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10배 정도의 그런 이 사료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작은 고기는 잡지 말자. 그리고 큰 고기만 잡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알뱅 고기도 잡지 말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에 이 수요 바다 톡톡이 있기 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요일에는 수산물을 먹는 날이다. 해서 또 한 번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월마다 지금 시기에 가장 맛있는 고기들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가 제일 맛있죠? 도다리 있죠. 봄에는 도다리 쑥국 드셔보셨어요? 봄에는 도다리, 가을에는 전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하고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시면 상당히 구수한 맛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산란을 하러 이제 애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몸에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을 때 이 지방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는데 무작정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월마다 좋은 그런 맛있는 고기들, 제철 고기들을 갖다가 홍보를 하다가 지금 홍보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철에 먹는 음식들이 가장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다시 이제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류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먹어야 된다. 그게 최신의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고기를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기를 효율적으로 잡고 그리고 후 세대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고기들을 어류라든지 생선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수단이 TAC라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타크라고 하는 총허용 어획량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내에서 고기들이 작년에는 한 10kg를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도 10kg 정도만 잡고 만약에 많이 잡으면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지 마세요. 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TAC라고 하는 그런 어종들을 여기 보시면 고등어 알죠? 그 다음에 정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루묵
도루묵은 옛날에 선조가 피난을 갔다가 먹고 난 다음에 참 맛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다시 그 고기를 먹고 싶다 했는데 그 한양에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없더라. 도루묵이라고 하여라 해서 도루묵이라고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도 이런 왜 이렇게 어류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바다라든지 그 어류라든지 이런 데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촉매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소리로 듣는 그런 바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보는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라든지 대게, 그 다음에 꽃게, 그 다음에 우리 홍어라든지 폐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를 할 때 지금 뭐가 하냐면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있으면 그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물에서 고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카메라, 흔히 이제 CCTV라고 여기는 카메라를 이제 그 선상에 이렇게 답니다. 달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면 한 마리씩 올라올 때 우리가 사람 눈으로 카운팅을 하듯이 카메라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AI 학습에 의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마리가 이렇게 올라왔고 그 몇 마리의 평균 체장을 하면 하루에 우리가 수산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가 마리수가 아니고 중량입니다. 무게입니다. 무게. 그 무게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리의 평균 체장을 갖다가 체중을 넣으면 개체수 몇 마리를 잡았다고 하면 거기에 중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양수산부 관련되어 있는 기관으로 데이터만 송신을 하게끔 지금 원양어선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그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영상을 위성을 통해가지고 이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이외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있죠.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 다 GPS라는 그런 내 위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이 배들은 그 나라 주변 국가에 그 근접해서 조업이라든지 불법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우리 연안에서 이렇게 조업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자. 근데 어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물고기는 주인이 누구 겁니까? 잡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네, 소유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면 아무도 소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그걸 어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는 맞습니다. 많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배에 왜 이런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내를 모니터링을 계속 보느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류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류들만 카운팅을 하고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녹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정보는 왜 어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 배가 주로 잡는 그런 위치, 이거는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거기에 항상 고기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듯이 고기들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항상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요. 보시면 낚싯배라든지 이런 거 다 보시면 낚시 잘 하시는 분 계시죠? 낚시 아무리 해도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못 잡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배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물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보면 이 그 영상으로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최적 볼륨을 갖다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기법을 또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보이는 거는 참돔입니다. 참돔. 우리가 돔류라고 얘기하는데 돔을 이렇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참돔이라든지 뭐 감성돔 이런 종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이라든지 그런 그 형태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이걸 봤을 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있죠. 고양인지 개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계속적으로 시켜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항구에 가면 배들이 들어왔을 때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위판을 하죠. 경매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위판에 관련되는 지금 어떤 배들이 지금 어떤 어종들을 이렇게 어획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거의 지금 한 120명 정도가 이제 각 그 위판장마다 항구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가져와서 계속 측정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 같은 저희가 그 입력을 시키면 어떤 어종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있으면 체중, 무게를 갖다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이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경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되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어떤 어종들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편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자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지금은 휴대폰이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 나무 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물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규모 이제 그 얼마 정도의 그런 양들이 이렇게 잡히는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관리 시스템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배에서 잡는 그런 어획량, 그 다음에 육상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만큼의 위판이 되고 어느 어종들의 그런 특성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연안에서 잡히고 있는 이 계절별 그런 어획량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 모니터링 안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한 300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상갱이라고 고래류입니다. 고래류가 한 번씩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획이 됩니다. 어획이 되면 아까 바다는 우리가 인류와 공존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바다의 생물들이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면서 이 어류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이러한 해양 포유류를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위해서 어획을 할 때 그런 보호 장치를 안 하고 만약에 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절대 수입을 하지 않겠다. 수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씩 그 바다거북 아까 이 낚싯줄이라든지 감긴 거
그다음에 밍크 고래, 큰 고래가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데 자초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상계이가 서해안에 주로 많이 있는데 혼액이 되어 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같이 오액이 되는 상황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또 다른 연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다는 말씀드린 대로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생명체를 이용을 할 때 값어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와서 제가 조금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한번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류들입니다. 어류들인데, 제가 이제 바다에 나는 소리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민어는 우리가 조기류하고 똑같은데요. 소리가 이렇게 나요. 이게 이제 북북 방구 소리 비슷하게 나죠. 이게 불에라고 하는 이 불의 떨림, 진동에 의해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참조기. 네. 그래서 옛날에 참조기를 잡을 때 우리가 대나무를 파이프를 이용해서 거기에 산란을 한다든지 내 존재를 밝히려고 할 때 그때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막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 여기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이걸 통해 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리가 그러면 어느 어류의 소리인가 이런 걸 알게 되죠. 이거는 이제 수조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대라고 하는, 요새 원래는 동중국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있는 곡인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주도 연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불에 공기 주머니를 진동을 시켜 가지고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특히나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거는 잘 들리는가 모르겠는데, 들리죠? 예, 이거는 휘스름이라고 하는 거고, 휘스름입니다, 이게. 휙휙휙 하죠. 그리고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는, 휘스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고래와 함께 어떤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휘스름을 내고요. 내 존재를 밝히는 그런 소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를 주로 많이 냅니다. 그리고 범고래, 프리윌리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주로 나왔는데, 범고래도 이런 소리를 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이제 출연하는 밍크고래. 그 다음에 이 듀공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가 인어공주라고 하는 그걸 바닷가의 해안가라든지, 그 다음에 안반 위에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했다고 하던 그런 동물인데, 이건 듀공입니다. 얘는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거는 물범. 우리가 물개하고 비슷한 그런 거로 보면 되는데요. 얘는 공기 중에서 주로 많이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바다사자, 씨라이온이라고 하는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도 소리가 안 들려요. 이 해마 보셨어요? 해마도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랍스터 같은 게, 가재류 같은 게도 소리를 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집게를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그거 소리 내는 그런 빈도를 가지고 어느 해역에 이렇게 가재류가 많다, 이 풍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여기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바다사자. 이거는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거의 한 24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넣은 부분들인데, 혹시나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북경대에서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 조금 더 어린이라든지 이제 비전공자들이 좀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리로 듣는 바다 이야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미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꼭 여러분들한테 또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질문. 안에 나온 내용 가지고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부들이 이 IoT가 이루어지면 싫어할 거라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PPT 내용 보니까 저인망어선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저인망어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나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그게 궁금해서. 저인망은 지금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태가 우리나라에 없어졌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안 그러면 많이 어획을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어획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를 쪽으로 본다고 하면, 저착성 어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땅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럼 바닥에서 살고 있으면 그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다 있어요. 근데 명태는 부성난입니다. 이제 뜹니다. 바다 쪽 표층으로 뜹니다. 뜨면 거기에 수온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으면 거의 부화라든지 부화를 하기가 힘들어져서 지금 명태 자원이 이렇게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보면 맥주 안주로 뭘 잘 많이 먹었냐면 노가리입니다. 근데 노가리 그때 막 잡을 때 어민들이 명태 새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DNA 분석 방법조차도 많이 이제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 새끼들을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고 나니까 그게 사람들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 다 어디로 갔냐면 또 어디죠? 사료 공장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DNA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명태 새끼가 노가리라고 알려졌고, 그래서 그만큼 과잉 남획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인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존하는 어구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저인망입니다. 싹쓸이 조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있는 애들은 재생산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만큼 느려집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기니까 재생산이 늘어지고 이러면 빨리 고갈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멸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막 이 중층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빨리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단년생입니다.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착 생물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무작정 잡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갈이 돼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다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있던 128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업 금지를 해놓으니까 자기들은 그걸 이제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고기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어획을 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는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어민들하고의 그런 관계에 의한 것이지 지금 저기 뭐 다른 그런 저인망들 같은 저인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저인망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그런 관련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자원이 고갈되면 서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맞습니다. 예. 어민들이 이제 자기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내 조업하는 걸 감시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자원이라 수산 자원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한된 사람들에게 특정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근해어선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대형 업종만 있는 게 아니고 연안에서 부부 조업이라든지 이제 연안에서 소규모로 하는 조업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면 똑같이 이렇게 다 저기 수산물을 갖다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는 거는 국가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는 교수님의 한마디 듣고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요? 이거? 예, 예. 뭐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뜻깊은 자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바다톡톡이라는 그런 이 강연을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런 바다에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다가가서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그런 생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로 좀 좋은 그런 강연들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바다라는 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큰 박수